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나왔으면 두 개예요. 어떤 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거나 아니면 수필이거나 통곡한 기처럼 수필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와 설이 있는 거 알죠? 고전 수필에서. 슬견설, 이옥설처럼 설이 있고요. 기가 있어요. 자, 기도 마찬가지고 설도 마찬가지인데 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깨달음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얻는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뒤에 있는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OX 문제랑 뒤에 있는 문제 풀고 틀린 문제 설명 듣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의 토질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며 민가에서는 대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다. 여러분, 영천에 대나무가 잘 자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대나무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온 고을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나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대나무의 본성은 잘 모른대. 그럼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니?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나무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컨기야. 전 장관 김영진은, 그래서 김 장관이야. 됐습니까 여러분? 김 장관 됐습니까 여러분? 아주 제목이 직설적이죠? 그죠? 그래서 김영지 전 장관 댁에 있는 주컨기란 뜻이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사족으로 본래 대나무를 사랑했습니다. 해직한 뒤, 그러니까 직책에서 내려온 뒤 됐습니까 여러분? 직책에서 내려온 뒤로부터 고향에 물러 앉아서 남이 알아주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이수의 남쪽으로 터를 잡아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를 곁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에 있으면서 관직에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는 걸 크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명예욕이나 물욕이 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쉬는 거처로 정함과 동시에 주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고전소설 기의 특징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를 보통은 적고요. 여러분 통곡헌기 혹시 기억나세요? 통곡헌기라고 아세요? 아니.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사촌 동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통곡헌에 왜 이름을 좋은 이름 놔두고 통곡이라는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글을 지어서 그 통곡헌의 사문으로 삼다라는 이야기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쓴 이유가 나와요. 기는 맨 마지막에 쓴 이유가 나오는데 얘도 맨 마지막에 쓴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이 글을 쓴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 장관 때 주컨이라는 곳이 있죠? 그쵸? 이 주컨에 대해서 쓴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을 소개해줬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영지 전 장관의 주컨에 대해서 김영지 전 장관의 성격과 주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부분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앞부분이겠죠? 앞부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앞부분. 물은 대나무란 네 계절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보존한다. 지금부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변치 않는다. 사계절 내내 변치 않는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항상성을 가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니? 네. 그 고든 것 곧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다 능히 풍속을 고칠만 하고 그 건장한 것은 능히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만 해요. 자, 그러니까 대나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다요. 그래서 이 고든 것이 풍속을 고칠만 하대. 이거 효용성. 됐습니까? 효용성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대. 세 번째 특성이겠죠? 그럼 효용성, 건강한 것이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나무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겨울에는 눈속 여러분 외부의 시련과 고난이겠죠. 그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 여름에는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탑 자리에 가득하다. 비슷한 구절 반복했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구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겨울의 눈 속에서도 그 차가운 소리, 대나무의 소리가 들리고 됐습니까? 대나무는 소리를 내고 여름에도 서늘한 그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을 창으로 보내주더라. 여기까지. 연기와 아지랑이가 자욱해서 소상강의 눈앞에 있는 것과 같고, 소상강은 여러분 중국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대나무가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줘요. 더 대나무가 있는 경치의 아름다움이 소상강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 자, 그러니까 대나무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고듬이 뭐라 했어요? 풍속을 고칠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해서 나약함을 일으킬 것 같아. 그리고 겨울에는 시원한 소리를 보내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도 보내줘.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해가지고 그 대나무가 있는 풍경에 만약에 연기 같은 게 있으면 안개나 연기나 아지랑이 같은 게 생겨나면 소상강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아름답기까지 하더라.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이 사람의 정신을 선경 신선의 경치, 신선세계의 경치가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는 것 같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네. 시를 읊으면 흥취가 더욱 더해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따라서 맑아지니 이것이 다 누각 주컨의 공이다. 주컨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소양강처럼 연기나 아지랑이가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시를 읊어도 더 맑게 느껴지더라,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거의 신선경지더라, 신선의 경치더라.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주컨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까지 얘기해주고 있죠. 누각이. 누각이 주컨, 그러니까 여기 누각이 뭐냐면 여러분 누라는 것은 벽이 없는 그 건축물을 누라고 해요. 정자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정자 같은 거. 이해되시죠? 세상 이 오얏과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 삼고 국화나 매화를 가을,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얏, 연꽃, 국화, 매화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맞죠? 맞죠? 근데 사람들이 대나무는 너무 흔하기도 하고 사계절 똑같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오얏과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국화나 매화는 똑같이 풍어르는 데에 소중할 뿐이야. 결국에는 대나무랑 국화, 오얏, 연꽃, 매화를 대비해 놓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속성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나무는 곱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고 속되지 않아.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로 인하지 않나 같은 빛이다. 결국에는 여러분 대나무랑 오얏, 연꽃, 그 다음에 국화나 매화를 대비해놨죠. 대조가 나타났어.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있어? 대조의 방식으로 대나무의 덕성, 어떤 덕성? 곧고 고고하다. 됐습니까 여러분? 곧고 고고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찬적, 시험에 어떤 거 나올 수 있어요? 이 서술자가 대상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한 걸 찾으라고 하면 예찬적 태도인 거 찾으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봄이면 꽃지고 가을이면 잎 지거늘, 여름이면 꽃지고 가을이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하여 항상 푸르냐, 이렇게 나타나면 소를 예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예찬적 태도에서 비슷한 거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되게 위화 같은 것들, 어떤 거?
위와 같이 자태가 곱고 아름다운 거 뭐야? 오얏, 연꽃, 국화, 매화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어 꽃망울의 향기만 사랑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치할 마음과 간사한 뜻이 생겨서 방탕하고 음란하게 빠지는 줄을 알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나무는 그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얘네들을 완상을 하잖아, 네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치하고 자신의 마음이 방탕해지는데 그것도 차차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을 지금 어떤 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적. 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됐죠? 세상 사람들 좀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탐법.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대나무는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대나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을 막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져.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줘. 됐어요.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여러분 대나무를 덕성이라 했어요. 의인화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예찬적이고요.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집니다. 행실이 교화돼요.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 보태주지도 못하고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한다. 비슷한 구절 반복했으니 대꾸법이고요. 바람과 서리는 외부의 시련,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비나 이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오얏꽃이나 연꽃, 국화, 매화를 아름답게 꾸며준다 했지. 근데 여기에는 화려함을 보태지는 못한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것도 대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됐어요? 다만 대나무는 붉은색의 현란함과 향기가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요. 사람들은 붉고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 비유하자면 소인인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유에 맞게 대함으로 아부하는 자가 많은 반면에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은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인을 대할 때 소인은 여러분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막 항상 언제 변할지 모르고 그치? 시대에 맞춰서 상황도 변하고 막 자신의 의관을 막 갖추고 욕심도 많고 하는 게 소인이잖아. 사람들이 소인을 대할 때 어때? 막 아부도 하고 교태도 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옆에서 따르려고 하고. 소인은 자신한테 아부한 사람한테 막 잘해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군자는 어때? 대쪽 같고 자신을 꾸미지도 않고 하죠. 주변에서 자신한테 아부를 하든 외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 한상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 없어? 없어. 사람이 따르려고 하지 않아. 왜? 자기한테 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편하지도 않고요. 나한테 영향도 안 받는 것 같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 이걸 여러분 오얏, 그 다음에 연꽃, 그 다음에 하나 또 국화, 매화 이 네 가지는 주변에 있는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하죠. 그치? 그러니까 얘를 무엇에 빗댄 거예요? 소인한테 빗댄 거고 대나무는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 안 받는다 했어?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에 빗댄 거예요? 군자에 빗댄 거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소인과 군자를 대비해놨죠. 그쵸? 그래서 대조법 나타났고요. 소인과 군자를 앞에 네 가지와 대나무에 빗대었으니까 비유법이 나타난 거다. 됐습니까? 이러고와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하다. 지금 김군이 김영지 됐습니까 여러분? 그 홀로 대나무를 사랑해서 이를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대하여 정성을 가꾸고 더러운 것을 씻고 있다. 따라서 그 가슴 속에 맑고 더러운 진실로 이미 구별되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영지가 대나무를 사랑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꽃으로 보는데 아름다움만 사랑하잖아. 근데 얘는 군자 같은 대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잖아.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얘는 이미 마음속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군자 같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지라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임금을 섬기면 충성은 변치 않을 것이고 어버이를 섬기면 그 효도가 변치 않을 것이니 나는 그의 이런 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거? 대나무가 같이 변치 않고 충성심을 가지며 효를 다하는 모습 때문에 됐습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나는 남쪽 기양살이 하러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번 보고 가서 김군의 삶을 고상히 여겼어. 이 때문에 자 밑줄 나는 내 글이 졸렬한 불구라도 여러분 졸렬하다 내 글이 졸렬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겸손한 표현이야.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계속 밑줄 칠게요. 이 글을 지어 그 누각에 걸게 하려고 한다. 이 글을 쓴 목적 밑에 좀 어려운 단어 취지라고 적어놨죠? 그쵸? 됐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쓴 목적이 나타나는 게 기의 특징이라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닫으면 안 돼. 선생님이랑 317쪽까지 하고 닫아야죠. 선생님이 아까 대나무 예찬한다 했죠? 그리고 김영지도 예찬을 해요. 예찬적 대상인 김영지도 포함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17쪽 보시면 예찬적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의 행태는 비판한다 했죠? 그래서 예찬적과 비판적이 둘 다가 나타난 겁니다. 예찬적 대상과 비판적 대상이 나타났으니 전반적으로 대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대나무의 덕성과 그를 사랑하는 구현된 주컨을 기리는 글이다. 주컨이란 누각을 기리는 목적으로 집필됐어. 그걸 왜 마지막에서 얘기했다 했지? 대나무의 본성에 대한 판단은 주컨이라는 건물 이름과 그 건물을 지은 인물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을 짓고요. 대조의 방식을 활용했고요.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를 군자와 소인의 비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집필 배경과 취지를 밝히면서 끝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대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나올 수 있겠죠? 내기에 딱 좋죠? 그쵸? 세상 사람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네 계절을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고든 것은 풍속을 고침하고 건장한 것은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만하고 건축물의 분위기와 아름다움, 느끼는 흥취에 영향을 미치며 곧고 하소하지 않고 고고하여서 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한다는 거예요. 곧고 고고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또한 한결같은 절개로 언제나 같은 빛.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지며 현란함과 향기가 없어서 곧고 고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요. 대나무를 사랑으로 가꾸는 덕성이는 그 덕성을 본받아서 고결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누구냐? 김장관 이름이 김영지 군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대나무의 성품과 연결짓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렵죠? 그치만 간결하게 딱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 316쪽까지 다음 시간까지 지금부터 다음 시간까지 OX랑 채점까지 그리고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선생님이 일요일날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지금부터 푸실게요. 그리고 답지를 수무 제기할 때 기가 이때 기. 네. 나를 지키는 집 말하는 거죠? 그거 맞아요. 거기에서도 수호제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답이 있어요?